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대한민국의 2026 미래 무기 체계 도입 이야기를 아주 흥미롭고 알기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특히 ATACMS와 스피어 같은 첨단 미사일 시스템에 대해서 외형, 엔진 성능, 가격, 그리고 실제 도입 예상 시점까지 깊이 있게 다뤄볼 텐데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공개된 정보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 설명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야기할 ATACMS와 스피어 체계는 무엇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매우 정밀한 유도 기능을 갖춘 첨단 미사일 시스템이에요. 단순히 멀리 날아가는 로켓이 아니라 발사 후 목표를 추적하고 정확히 타격하는 능력을 갖춘 스마트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통적인 포탄이나 로켓과 비교하면 훨씬 더 긴 사거리와 뛰어난 정밀도를 가졌다는 것이 특징이죠. 이런 시스템이 왜 주목을 받느냐 하면 2020년 대트러 주변 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장거리 대응 능력 강화가 국방 전략의 중요한 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관련 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고, 특히 2026년 전후로 도입 가능성이 거론되는 체계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이제 외형부터 살펴볼게요. ATACMS와 스피어 미사일은 모두 겉모습이 길고 날렵한 실린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크고 길쭉한 로켓 모양이라고 보면 돼요. 기본적으로 탄도 부분과 본체, 그리고 비행을 안정시키는 날개나 조종면이 붙어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형상은 고속 비행과 안정적인 비행을 위해 설계된 것이죠. ATACMS는 비교적 두껍고 묵직한 인상을 주는 미사일이고, 스피어는 최신 기술을 탑재한 보다 슬림한 형태와 스마트 유도 기능이 강조되는 형태입니다. 둘 다 발사 플랫폼이 되는 차량이나 이동식 발사대에 실려다니며, 발사 준비가 되면 발사대가 펼쳐지고 미사일이 빠르고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 발사됩니다. 영상으로 보면 마치 차량 뒤쪽에서 큰 로켓이 날아가는 모습과 비슷하게 보이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미사일들이 단순히 길다 라는 외형적 특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 구조와 엔진 성능이 매우 정밀하고 고급 기술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엔진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이런 미사일의 엔진은 대부분 고체 연료 로켓 엔진을 사용합니다.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보다 구조가 단순하고 운반, 보관이 쉬우며 빠르게 발사 준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특히 고체 연료 엔진은 높은 추력과 안정적인 비행을 위해 설계됩니다. 이는 곧긴 사거리와 빠른 속도를 의미하고 목표에 도달하는 시간을 단축시켜줍니다. ATACMS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수십 큼에서 수백 큼까지 비행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정밀 유도 시스템 덕분에 오차 범위가 매우 작습니다. 스피어는 최신 디지털 제어 기술과 센서 시스템이 결합되어 있어 날씨, 전자 방해와 같은 외부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비행과 유도 능력을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엔진과 유도 시스템이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발사 후 목표 궤적을 스스로 계산하면서 뛰어난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죠. 이런 첨단 시스템을 갖추다 보면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 것이 가격입니다. 하지만 가격은 단순한 숫자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무기 체계는 단순히 미사일 한 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발사대, 지원 장비, 훈련 체계, 유지보수 시스템, 탄약 보급 체계까지 모두 포함된 패키지로 구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통 방산 시장에서는 이런 첨단 미사일 시스템의 가격을 이야기할 때 억 단위에서 수천억 원대 같은 큰 범위로 언급됩니다. 물론 실제 계약 조건이나 기술 이전 여부, 현지 생산 여부 등에 따라 가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이를테면 단순히 미사일과 발사 장비만 구매하느냐, 아니면 기술 전수와 현지 조립까지 포함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체계를 도입할 때는 단순 구매가 아니라 통합 운용 준비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군의 기존 통신 시스템과 연동시키고 발사 플랫폼을 우리 환경에 맞게 개조하거나 테스트하는 과정이 포함돼야 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모두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급 무기 체계를 대한민국이 언제 도입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 언론 보도와 방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전후가 하나의 중요한 시점으로 거론되고 있어요. 이는 정부의 예산 배정, 외국 기술 협력 논의, 국내 시험 평가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실제 도입 시점은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 정세 변화, 외교 협력 조건, 국내 방위산업 생태계 준비 상태 등이 모두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은 도입 목표 연도 또는 논의 중인 시기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러한 체계 도입 논의는 단순히 힘을 키우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주변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국가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먼 거리를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전통적인 전투 방식뿐 아니라 다양한 복합적 위협에 대응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